전원주택, 내집 짓기, 벽체 세우기. 벽이 서면 안과 밖의 분별이 서고 광활한 우주에서 새로운 공간이 태어납니다. 내 집을 짓겠다고 무모하게 덤벼들었는데 잘 모르니까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아는 영역은 골조, 그러니까 치목해서 집짜기까지였습니다. 한옥목수의 일이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붕이나 이후의 내부 공사는 같이 시작한 목수에게 배우기도 하고 사회 친구도 이것저것 좀 안다고 하니 데모도 해줄 고향 친구까지 힘을 모아 같이 시작은 했습니다. 믿었던 목수는 사랑채 기와 치수 실수, 기와 소품 누락, 별채 기와 견적 착오로 포항까지 3번을 더 가게 만드는 사고 외에 다른 실수를 연발하다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던 사회 친구는 매일 사고를 치는데도 화장실 공사가 급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게 전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일을 하며 전신에서 사리가 나오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 게 돈과 시간을 줄이는 길이었습니다. 혼자서 지붕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사회 친구에게 벽체 세울 조적 및 미장 작업도 하고 판넬과 부속품 견적을 내고 다음 일정에 필요한 자재 주문도 넣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모도 역할을 맡아 같이 시작한 고향 친구를 붙여주었습니다. 애초에 가성비 좋게 쉽게 시공하고 싶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목수는 자기 고집대로 부재를 굵게 쓰라고 강권하고 보아지와 장려를 추가했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양보 아닌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벽체를 세우려니 보아지 사이의 빈 공간이 장려와 높이가 달라 판넬을 재단하는 수고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 빼놓았던 나무를 치목해서 4개의 대들보 밑에 보아지 사이를 채우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나머지는 믿고 맡겼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는 아니기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은 다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집이 산으로 갈 기세였습니다. 창과 문은 주문을 넣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고 조적은 높이와 위치가 틀려서 최대한 깨어내는 난장판이 되고 판넬도 매번 1cm 이상 절단하는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판넬과 아연 디귿형, 시멘트 사이딩은 남아돌고 아이보리 디귿형은 모자라서 일하다 말고 사러 가야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내가 치수를 재고 견적을 냈더니 아이보리 디귿형이 10cm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는 사이에 일 도와주러 온다면서 소풍 온 것처럼 놀기 삼아 시간 때운다. 단호하게 경고를 했더니 신경 써서 잘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화장실 공사를 맡겼는데 3, 4일 사고 쳐놓은 것을 5일 넘게 재작업하며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고 그 집이 최소한 50년 이상 큰 손 안 보고 살 집이 되도록 하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공정을 내가 알든지 아는 사람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그런 기술자나 업자는 구하기 힘듭니다. 차라리 주문형 이동식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분야별로 자기 일만 아는 전문가는 덜어 있지만 주택 건축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공정별 선후 상관관계에 따라 물 흐르듯 공사를 진행할 장인은 구하기 힘드니 미리 수소문하든지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그 정도 반열에 오르든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하자를 감수하며 집지을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정확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의 동영상 본다고 집지을 능력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란한 영상이나 혼을 빼는 말주변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적인 요소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실수와 문제점을 굳이 공개하는 것은 나의 실수에서 내가 비록 비싸게 배웠지만 시청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나의 실수에서 교훈을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벽체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즉 용병술의 문제로 인한 하자와 더불어 내 선택이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판넬의 두께를 최소 100T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75T로 결정하였고 열반사 단열재나 다른 소재로서 단열을 보강하지 않은 것 또한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완성된 올 초에 방안 공기가 차서 손발이 시려웠습니다. 다 짓고 나면 손볼 방법이 많지 않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시공은 간편합니다. 한 번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용 타카못으로 조적 위에 아현 디귿형을 고정시키고 기둥이나 위쪽은 펴고 접기가 가능한 아이보리 디귿형을 이용해 판넬을 고정시키면 되는데 시공을 편하게 하려면 높이보다 1cm 내외로 판넬을 짧게 재단하면 됩니다. 사회친구가 벽체 하단을 높게 조적하고 미장하는 바람에 조적을 깨고 판넬을 1cm 내외로 한 장 한 장 모두 다 잘라 높이를 줄이는 불필요한 개고생까지 했습니다. 벽체가 세워지면서 전기 배선도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콘센트는 바닥에서 30cm 위, 스위치는 바닥에서 120cm 위 정도의 위치를 잡고 판넬을 그라인더로 파내어 배선을 매립하였는데 깊이는 석고보드와 편백 루바 시공을 고려했습니다. 천장 쪽 배선은 전기 복수로 모아주는 게 눈에 덜 거슬립니다. 벽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창은 같이 달았고 문틀도 함께 공사를 했습니다. 창과 문은 수평과 수직만 잘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출입문은 무슨 생각인지 너무 돌출시켜서 철제 문틀이 노출되는 바람에 각재를 대패로 문틀 2개만큼 재단해서 겨우 가릴 수 있었습니다. 창 4개와 내부에 ABS 문 2개 그리고 방마다 출입문으로 방화문을 3개 달았는데 이 방화문도 하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우풍의 원인이 되고 엄청난 결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지나고 나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시초에 전문가가 필요한 법인가 봅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배우면서 공부 삼아 내 집을 지어본다고 편하게 시작은 했지만 너무 자주 출몰하는 착오와 실수 때문에 심신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일이 재미있었기에 그나마 고통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엔 험난했던 배관공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